5성급 호텔 황금 샹들리에 아래서 화려하게 웃는 사람들. 그러나 구석 낡은 한복 차림의 어머니가 경호원에게 거칠게 끌려나간다. 놔주세요. 잠시만 내 아들 얼굴이라도. 눈물 젖은 절규. 뒤에서 샴페인 잔을 든 아들과 며느리는 냉정하게 웃는다. 눈물로 쫓겨난 어머니, 이 뒤에 어떤 반전이 기다릴까요?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경북 변두리 시골 마을에 닭 우는 소리가 울립니다. 73세 순의 어머니는 이미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고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어내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순의 어머니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마당 청소를 마친 순의 어머니는 호미와 삼태기를 챙겨 논으로 향합니다. 구불구불한 논길을 걸어가는 순의 어머니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묵묵합니다. 73년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자식 키우고 또 일하고. 순의 어머니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논에 도착한 순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호미질을 시작합니다. 내 몸은 망가져도 괜찮다. 내 새끼 살렸으니 그걸로 됐다. 순의 어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호미질을 하던 손이 잠시 멈춥니다. 왼쪽 배 부분을 만져봅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간 이식 수술 흉터입니다. 몇 해 전 아들 재호가 간경화로 쓰러졌을 때 순의 어머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내 간을 가져가라. 내 목숨이라도 주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재호는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의 몸은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딥니다. 기력은 떨어지고 통증은 잦아듭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참습니다. 아들이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순의 어머니는 다시 호미를 듭니다. 일을 멈추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오전 내내 일을 한 순의 어머니는 논두렁에 앉아 쉽니다.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은 하늘입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재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재호의 얼굴. 순의 어머니는 그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우리 재호, 잘 살고 있겠지? 재호는 지금 의사입니다. 대구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의 자랑입니다. 평생 논밭만 일구던 순의 어머니가 아들을 의사로 키워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순의 어머니 혼자 재호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품팔이도 하고 농사도 지었습니다. 재호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재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했을 때 순의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새끼가 사람 됐다. 순의 어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가 사라집니다. 재호가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을까요? 한 달, 두 달, 아니, 석 달이 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일어섭니다. 허리가 욱신거립니다. 배 부분도 아픕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깝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다시 호미를 듭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하면 배가 덜 고픕니다. 일을 하면 외로움이 덜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논두렁에 앉아 도시락을 엽니다. 김치 몇 조각과 밥입니다. 반찬이라고는 김치밖에 없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김치 한 조각을 입에 넣고 밥을 씹습니다.
삼키기가 힘듭니다. 요즘 들어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렵습니다.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물을 마시며 억지로 밥을 넘깁니다. 밥을 다 먹고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오후 햇살이 뜨겁습니다. 땀이 줄줄 흐릅니다. 순의 어머니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일합니다. 호미질을 하고 잡초를 뽑고 물기를 정리합니다. 순의 어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가 밭에서 보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호미를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특히 배 부분이 심하게 아픕니다. 순의 어머니는 배를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집으로 걸어갑니다. 논길을 걸으며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집에 도착한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쉽니다. 다리를 펴고 허리를 기댑니다. 숨이 차오릅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진정하려고 애씁니다. 잠시 후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부엌으로 갑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합니다.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혼자 먹을 저녁이지만 정성껏 준비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혼자라도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밥이 다 되고 찌개가 끓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상을 차려 마루에 앉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입니다. 쓸쓸합니다. 밥을 먹다가 순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바라봅니다. 벽에 걸린 낡은 집 전화입니다. 재호에게 전화하고 싶습니다. 목소리라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참습니다. 바쁠 텐데 방해하면 안 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밥을 계속 먹습니다. 목에 넘기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며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빛납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재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잘 먹고 있을까? 건강한가? 순의 어머니의 머릿속은 온통 아들 생각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온몸이 아픕니다. 특히 배 부분이 심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배를 감싸고 눕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통증 때문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낡은 천장에는 얼룩이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얼룩을 세며 잠을 청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편안한 잠이 아닙니다. 통증이 계속됩니다. 악몽을 꿉니다. 꿈속에서 순의 어머니는 재호를 부릅니다. 재호야, 엄마 좀 도와다오. 하지만 재호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멀어져 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악몽 속에서 울부짖습니다. 새벽 순의 어머니는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앉아 숨을 고릅니다. 창밖은 아직 어둡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입니다. 너무 일찍 깼습니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가 없습니다. 배가 너무 아픕니다. 순의 어머니는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십니다. 찬물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배를 문지릅니다. 통증이 계속됩니다. 어제보다 더 심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를 악물고 참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해 뜨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심해집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누워 몸을 웅크립니다. 식은 땀이 흐릅니다. 숨쉬기가 힘듭니다. 순의 어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해가 뜹니다.
순의 어머니는 억지로 일어납니다. 오늘도 논에 가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옷을 갈아입습니다. 호미를 챙겨듭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현관까지 가다가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벽을 짚고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나야지. 일해야지. 순의 어머니는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마당을 지나 논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논길에 접어들자 몸이 휘청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논두렁을 붙잡습니다. 눈앞이 흐려집니다. 아니야, 쓰러지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정직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그때 입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순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선홍빛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놀랍니다. 피를 토한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의식이 흐릿해집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돕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힘들구나. 그리고 의식을 잃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웃집 아저씨가 논을 지나다 순의 어머니를 발견합니다. 순혜 씨, 순혜 씨. 아저씨가 급히 달려옵니다. 순의 어머니는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습니다. 아저씨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순의 어머니를 들것에 옮깁니다. 순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구급차 안 대원이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웁니다. 혈압이 너무 낮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읍내 병원으로 향합니다. 응급실에 도착합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옵니다. 순의 어머니를 침대로 옮기고 검사를 시작합니다. 피 검사, 초음파, 엑스레이. 순의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건 간 이식 수술 후유증입니다. 의사는 순의 어머니의 배를 살펴봅니다. 흉터가 있습니다. 간 이식 흉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합니다. 몇 년 전에 간 이식을 하셨네요. 그런데 정기 검진을 전혀 안 받으셨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의사는 간호사에게 지시합니다. 보호자 연락처 찾아보세요. 빨리요. 간호사가 순의 어머니의 소지품을 뒤집니다. 낡은 지갑에서 메모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재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간호사는 그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벨이 울립니다. 한참 후 재호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간호사가 급히 말합니다. 순의 어머니의 아드님이신가요? 어머니가 응급실에 계십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당황스럽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에요? 간호사가 설명합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재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방 갈게요. 하지만 목소리에 긴박함은 없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의식을 되찾습니다. 천천히 눈을 뜹니다. 흰 천장이 보입니다. 병원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몸을 움직이려 하지만 힘이 없습니다. 의사가 다가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순혜 씨, 지금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과거간 이식 수술 후유증입니다. 간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당장 큰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의사는 심각하게 대답합니다. 최소 1,000만 원은 필요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1,000만 원. 순의 어머니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평생 모은 돈도 몇백만 원밖에 안 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이 납니다. 1,000만 원을 어디서? 의사가 말합니다. 가족분께 연락드렸습니다. 아드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재호가 온다고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조금 안심합니다. 재호가 오면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의사니까요. 순의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재호를 기다립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하지만 재호는 오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불안해집니다.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들 언제 온대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아직 연락이 없으세요. 다시 전화드릴까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바쁠 텐데. 순의 어머니는 참습니다. 재호는 의사입니다. 바쁩니다. 환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하지만 가슴은 답답합니다.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프지만 참을 만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냅니다. 낡은 폴더폰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재호의 번호를 누릅니다. 벨이 울립니다. 한참 후 재호가 받습니다. 여보세요, 재호야? 순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재호가 대답합니다.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재호야, 엄마가 힘들구나. 병원에 입원했어. 수술비 조금만 도와다오. 재호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합니다. 엄마, 나도 애들 학원비랑 집 융자 때문에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귀를 의심합니다. 재호야, 엄마가 수술 안 받으면 죽을 수도 있대. 1,000만 원만, 1,000만 원만 빌려다오. 재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엄마, 정말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드릴게요. 순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쥔 손이 떨립니다. 재호야, 엄마가 너한테 간을 줬잖니. 그때 엄마는. 재호가 끊어버립니다.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뚜뚜뚜. 전화가 끊깁니다. 순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내 간을 줬는데 1,000만 원이 없어. 순의 어머니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쌉니다.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잠듭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만류했지만 순의 어머니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수술비가 없으면 어차피 못하는 거잖아요. 집에서 쉬겠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약이라도 드세요. 안 그러면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가방에서 약 봉지를 꺼냅니다. 일주일치 약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약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 약으로 버틸 수 있을까? 순의 어머니는 약을 서랍에 넣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틀 후 동네 친척 막내 아주머니가 찾아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아주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순의 언니, 큰일 났어요. 순의 어머니는 놀랍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아주머니가 안으로 들어오며 말합니다. 언니 아들 재호 씨 있잖아요. 며칠 전에 대구 호텔에서 잔치 벌였대요. 순의 어머니는 멍합니다. 잔치? 무슨 잔치?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줍니다. 장인어른 칠순 잔치요. 우리 조카가 거기서 일하는데 봤대요. 완전 대단했대요. 억대 썼다더라고요. 순의 어머니는 핸드폰 화면을 봅니다. 화려한 호텔 연회장 사진입니다. 재호와 며느리 설인이 웃으며 서 있습니다.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식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손이 떨립니다. 핸드폰을 돌려주며 말합니다. 그랬구나. 아주머니가 붕괴하며 말합니다. 언니,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니 수술비는 없다면서 잔치는 억대로 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순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재호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기 싫었던 겁니다. 아주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조카 말로는 하객이 300명 넘었대요. 식사도 최고급이었고 케이크도 5단짜리였대요. 거기다 답례품도 비싼 거로 줬대요. 완전 돈 자랑하더래요.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들립니다. 그리고 며느리 설인 씨 있잖아요. 완전 명품 옷 입고 있더래요. 가방도 몇 천만 원짜리고. 언니, 이게 맞아요? 시어머니는 병원비도 없어서 집에서 죽어가는데 며느리는 명품 들고 다녀요? 순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뭅니다. 피가 맺힙니다. 아주머니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언니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재호한테 따져야죠. 언니가 그 아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됐어. 그냥 내버려둬. 아주머니가 답답해합니다. 언니 정신 차려요. 언니 목숨이 달린 문제예요. 순의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밀어냅니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가줘.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언니. 순의 어머니가 다시 말합니다. 부탁이야. 가줘.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일어섭니다. 알았어요. 그래도 언니 꼭 생각해봐요. 이대로는 안 돼요. 아주머니가 나간 후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멍하니 앞을 바라봅니다. 억대를 쓴 잔치, 1,000만 원이 없다던 아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내 간을 떼어줬는데 1,000만 원이 없어 날 버리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순의 어머니가 마을 슈퍼에 가자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동정의 눈빛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물건을 삽니다.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분 아들이 의사라면서 어머니는 병원비도 못 낸대. 순의 어머니는 물건값을 내고 서둘러 나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교회 권사님이 다가옵니다. 순의 집사님, 요즘 힘드시죠? 제가 다 들었어요. 순의 어머니는 애써 웃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권사님이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긴요. 아들이 그렇게 불효를 해도 돼요? 순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계속 말합니다. 저도 아들 셋 키웠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어머니 수술비도 안 주다니. 그것도 간 받아놓고. 불효 중에 불효죠. 순의 어머니는 참습니다.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권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을 너무 사랑한 게 잘못일까? 답은 없습니다.
하늘만 조용히 순의 어머니를 내려다볼 뿐입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습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봅니다. 모르는 번호입니다.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설인입니다. 어머니, 설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긴장합니다. 응, 설인아. 무슨 일이니? 설인이 말합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 체면 망치지 마세요. 순의 어머니는 눈을 크게 뜹니다. 뭐? 설인이 계속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만하세요. 순의 어머니는 어이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사람들이 알아서. 설인이 끊습니다. 아무튼 조심하세요. 그리고 잔치 같은데 나오지 마시라고요. 창피하니까. 순의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설인아, 내가 언제 잔치해? 설인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뚜뚜뚜. 순의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순의 어머니가 창피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창피한 사람인가? 순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요히 눈물만 흘립니다. 순의 어머니의 눈물은 백엔리들 적십니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오늘 밤 흘립니다. 새벽이 옵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이 붓고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초라한 자신이 보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순의 어머니는 세수를 하고 마루로 나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논에 가지 않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마음이 더 아픕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립니다. 순의 어머니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의 어머니의 몸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기침이 잦아지고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약은 벌써 떨어졌지만 다시 살 돈이 없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저 참고 견딥니다. 마루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입맛이 없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교회에 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꺼냅니다. 하지만 낡았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거울을 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집을 나섭니다. 교회로 가는 길, 사람들이 순의 어머니를 쳐다봅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걷습니다. 교회에 도착합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순의 어머니를 봅니다.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습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순의 어머니도 따라 부릅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참습니다. 설교가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려울 때 더욱 가까이 계십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말을 듣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겁니까? 눈물이 흐릅니다. 순의 어머니는 조용히 웁니다.
옆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순의 어머니도 일어나 나가려 합니다. 그때 권사님 몇 분이 다가옵니다. 순의 집사님, 잠깐만요. 순의 어머니는 멈춥니다. 네. 권사님들이 순의 어머니를 구석으로 데리고 갑니다. 순의 집사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권사님 중 한 분이 말합니다. 집사님, 아들 얘기 다 들었어요. 의사라면서 어머니는 병원비도 안 준다면서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다른 권사님이 끼어듭니다. 우리 교회 체면이 있잖아요. 집사님, 아들이 그렇게 불효하면 우리도 창피해요. 순의 어머니는 가슴이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권사님들이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조심하세요.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얘기 나쁘게 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순의 어머니는 눈을 듭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권사님이 코웃음을 칩니다. 그래도 소문이 났잖아요. 순의 어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돌아서서 교회를 나갑니다. 뒤에서 권사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러니까 아들이 안 돌보지. 불쌍하긴 한데 좀 그래. 순의 어머니는 귀를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걷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교회를 벗어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의 어머니는 경로당 앞을 지납니다. 할아버지들이 평상에 앉아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저기 순애네 간준 어머니 가신다. 의사 아들 두고 병원비도 못 받는다더라. 에휴, 불쌍도 하지. 순의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집에 도착한 순의 어머니는 대문을 닫고 주저앉습니다. 숨이 찹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옵니다. 소리내어 옵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순의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빈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한참을 운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눕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교회 사람들의 말, 동네 사람들의 시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모든 것이 순의 어머니를 짓누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여전히 누워 있습니다. 배고픔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공허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왜 살았을까? 이렇게 사느니. 하지만 말을 잇지 못합니다. 눈물만 흐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몸은 더욱 약해집니다. 기침은 심해지고 통증은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문을 엽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서 있습니다. 순애 씨, 등기 왔어요. 순의 어머니는 도장을 찍고 봉투를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봉투를 봅니다. 군청에서 온 공문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 내려갑니다. 순의 어머니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지? 서류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귀하의 소유 토지가 신도시 개발 핵심 부지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서류를 다시 읽습니다. 신도시 개발, 핵심 부지, 순의 어머니의 농가 밭이 개발 지역에 포함된 겁니다. 서류 마지막 장에 보상액이 적혀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숫자를 봅니다. 손이 떨립니다. 50억 원 이상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서류를 내려놓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50억 원. 상상도 못할 금액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다시 서류를 집어듭니다. 꿈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군청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담당자 이름도 있습니다. 연락처도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습니다. 서류를 가슴에 안습니다. 50억 원. 이 돈이면 수술도 받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기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때 재호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차갑게 전화를 끊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1,000만 원이 없다고 했던 거짓말이 생각납니다. 며느리 설인의 차가운 말도 떠오릅니다. 창피하다고 했던 말, 잔치에 나오지 말라던 말. 순의 어머니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서랍을 엽니다. 서랍 안에서 붓과 먹을 꺼냅니다. 종이도 꺼냅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먹을 갑니다. 천천히 갑니다. 붓을 적십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쓰기 시작합니다. 유언장. 순의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씁니다. 나 순애는 이 유언장을 남긴다. 내 장기는 아들에게 주었으나 내 재산은 배은망덕한 자식에게는 주지 않는다. 순의 어머니는 붓을 멈춥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종이 위에 눈물 자국이 번집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계속 씁니다. 나는 전 재산을 기부하여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이게 하리라. 내 아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리라. 순의 어머니는 붓을 내려놓습니다.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말립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봉투를 가슴에 안습니다. 결심이 섭니다. 굳은 결심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이제 준비됐어. 다음 날 아침 순의 어머니는 일찍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몸을 씻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여전히 초라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졌습니다.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군청 공문과 유언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군청으로 가는 버스 안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농가 밭이 지나갑니다. 저 땅들이 모두 개발된다고 합니다. 순의 어머니가 평생 땀 흘려 일군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이 순의 어머니를 구할 겁니다. 아니, 다른 아이들을 구할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군청에 도착합니다. 개발과로 갑니다. 담당 공무원이 순의 어머니를 맞이합니다. 어르신, 공문 받으셨죠?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받았어요. 공무원이 설명합니다. 어르신 땅이 신도시 핵심 부지입니다. 보상액이 상당합니다. 대략 50억 원 정도 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조용히 듣습니다. 공무원이 계속 말합니다. 보상금은 한 달 후에 지급됩니다. 서류 절차만 밟으시면 됩니다. 순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서류는 언제 준비하면 되나요? 공무원이 대답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오시면 됩니다. 신분증하고 토지 문서만 가져오시면 돼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명함을 건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순의 어머니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군청을 나섭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의 어머니는 법무사 사무실에 들립니다. 유언장을 공증받으러 왔습니다. 법무사가 유언장을 읽어봅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고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가난한 아이들 장학금으로 쓰였으면 해요. 법무사가 진지한 표정을 짓습니다. 가족분들은 아시나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직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가족분들과 문제가 있으신가요? 순의 어머니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제 아들은 재간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가 아플 때 1,000만 원도 안 줬습니다. 법무사는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일이. 순의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아들은 돈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며칠 뒤 억대로 잔치를 벌였죠.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을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 없어요. 법무사는 순의 어머니의 눈빛을 봅니다. 단단한 결심이 보입니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증 진행하겠습니다. 서류 절차가 시작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무사가 공증된 유언장을 건넵니다. 이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받아듭니다. 무겁습니다. 종이 한 장이지만 무겁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가방에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사가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도움받을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입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유언장을 봅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서랍에 유언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군청 공문도 함께 넣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입니다. 그날 저녁 순의 어머니는 오랜만에 제대로 밥을 먹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냅니다. 밥을 짓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정성껏 준비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상을 차려 앉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뜹니다. 입에 넣습니다.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밥맛입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릇을 씻으며 순의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이제 며칠만 기다리면 됩니다. 재호가 소식을 듣고 찾아올 겁니다. 50억 원 소식을 들으면 달려올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순의 어머니의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 보상금이 수십억이라는 소문.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순의 씨가 대박 났대. 50억이라던데? 에휴, 고생하시더니 복 받으셨네. 교회에서도 소문이 퍼집니다. 권사님들이 모여 수군거립니다. 순의 집사님 땅이 개발 지역이래. 돈 많이 받는데. 그럼 이제 아들이 찾아오겠네. 권사님들은 며칠 전 순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을 잊은 듯합니다. 이제는 친절한 말투로 바뀌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할아버지들이 얘기합니다. 순애네 떼돈 번다던데. 아들이 의사라며? 이제 잘 됐네. 부럽다, 부러워. 사람들의 태도가 변합니다. 며칠 전까지 동정의 눈빛으로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러움의 눈빛으로 봅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을 슈퍼에 갈 때마다 느낍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인사도 더 공손해졌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돈이 생기니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 현실이 슬픕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재호의 목소리입니다. 엄마, 나야.
순의 어머니는 예상했습니다. 재호가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니? 재호의 목소리가 밝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 들었어요. 땅이 개발 지역이라며요? 순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합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순의 어머니는 냉정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전화했니? 재호가 웃습니다. 아니,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그리고 주말에 내려갈게요. 설인이랑 같이요. 순의 어머니는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 와라. 재호가 기뻐합니다. 네, 엄마. 맛있는 거 사갈게요. 엄마 좋아하시는 거요. 순의 어머니는 전화를 끊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재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빛납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주말이구나. 그때 모든 걸 끝내야지. 순의 어머니는 서랍을 엽니다. 유언장을 꺼내봅니다. 공증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다시 넣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재호와 설인이 찾아올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할 겁니다. 무릎 꿇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순의 어머니는 편안히 잠듭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새벽부터 집안을 정리합니다. 마당을 쓸고 방을 닦습니다. 오랜만에 손님이 오는 날입니다. 아니, 손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순의 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걸레질을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는 날입니다. 돈 때문에 오는 날입니다. 오전 10시쯤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마을로 들어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저게 순애네 아들 차구나. 돈 많이 버나 보네. 차는 순의 어머니 집 앞에 멈춥니다. 재호와 설인이 내립니다. 재호는 비싼 정장을 입고 있고 설인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재호가 마당으로 들어옵니다. 엄마, 밝은 목소리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왔구나. 재호가 다가와 순의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순의 어머니는 재호의 손을 물리칩니다. 들어와라. 거실로 들어갑니다. 설인도 따라 들어옵니다. 하지만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들어옵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설인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여전히 낙내어, 이 집. 순의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재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합니다. 엄마 앉으세요. 순의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습니다. 재호가 가방에서 과일 상자를 꺼냅니다. 엄마 좋아하시는 사과 사왔어요. 순의 어머니는 상자를 쳐다봅니다. 값싼 사과입니다. 마트에서 세일하는 것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웃습니다. 고맙다. 재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 요즘 좋은 소식 많으시죠? 순의 어머니는 차를 따릅니다. 재호와 설인 앞에 놓습니다. 무슨 소식 말이냐? 재호가 눈을 반짝입니다. 땅 개발 소식이요. 보상금이 어마어마하다며요? 순의 어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그런 소식 들었구나. 설인이 끼어듭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되셨네요. 순의 어머니는 설인을 바라봅니다.
며칠 전 전화로 창피하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잔치에 나오지 말라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웃으며 축하한다고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차를 내려놓습니다. 그래, 고맙다. 재호가 앞으로 몸을 숙입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순의 어머니는 재호를 바라봅니다. 재호가 말합니다. 엄마, 그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사세요. 좋은 집도 구하시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받으시고.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럴 생각이다. 재호가 웃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엄마. 재호는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엄마, 저희도 사실 힘들어요. 집 융자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병원 운영도 요즘 어려워서. 순의 어머니는 재호의 말을 듣습니다. 예상했던 말입니다. 재호가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설인이 거듭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융자금이 10억인데 이자만 해도 벅차요.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재호와 설인의 얼굴에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하지만 진심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만 보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입을 엽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재호가 기뻐합니다. 엄마, 정말요? 10억만. 아니, 5억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5억. 순의 어머니가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죽을 뻔했을 때 재호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억을 달라고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뜹니다. 그래, 알았다. 재호와 설인이 환호합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설인도 손뼉을 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순의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보여줄 게 있다. 순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서랍을 엽니다. 유언장을 꺼냅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손에 쥐고 거실로 돌아옵니다. 재호와 설인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봅니다. 순의 어머니는 탁자 위에 유언장을 놓습니다. 이걸 읽어봐라. 재호가 유언장을 집어듭니다. 이게 뭐예요? 재호가 유언장을 읽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설인도 옆에서 함께 읽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창백해집니다. 재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순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읽은 그대로다. 내 재산은 전부 기부한다. 설인이 소리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순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정신 멀쩡하다. 이미 공증도 받았어.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야. 재호가 유언장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순의 어머니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아들, 내가 내 아들 맞니? 재호가 당황합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순의 어머니가 말을 자릅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억나니? 수술비 1,000만 원이 필요했어. 너한테 전화했지. 재호는 입을 다뭅니다. 순의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넌 돈이 없다고 했어. 집 융자, 애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했지. 하지만 며칠 뒤 무슨 일이 있었니?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순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너희는 호텔에서 억대로 잔치를 벌였어. 칠순 잔치라며. 재호가 변명합니다. 엄마, 그건 장인어른 체면 때문에. 순의 어머니가 손을 듭니다. 됐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순의 어머니는 일어섭니다. 나는 너한테 간을 줬어. 내 목숨을 나눠줬어. 하지만 넌 내가 죽어갈 때 1,000만 원도 아까워했지. 재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설인도 따라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유언장 취소해 주세요. 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된다. 나는 이미 결심했어. 내 재산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갈 거야. 너희처럼 배은망덕한 자식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말이야. 재호가 바닥을 칩니다. 엄마, 제발요.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돌아섭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설인이 소리칩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그 돈은 우리 거예요. 순의 어머니는 멈춥니다. 돌아봅니다. 설인을 똑바로 바라봅니다. 내 거, 내 땅인데 왜 내 거냐? 설인이 대답합니다. 재호 씨가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아들이 받아야죠. 순의 어머니는 차갑게 웃습니다. 아들이면 다니? 나를 버린 아들한테 왜 재산을 줘야 하니?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집어듭니다. 이건 내 마지막 권리야. 내 재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권리. 너희는 그 권리를 빼앗을 수 없어. 재호와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그들을 보며 말합니다. 이제 나가거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재호가 애원합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재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호와 설이는 그날 이후 계속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재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순애네 아들이 매일 온다던데. 유산 때문에 싸운대. 에휴, 돈 앞에서는 부모도 없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집니다. 교회에서도 경로당에서도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순의 어머니는 마을 이장을 부릅니다. 이장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순애 씨, 무슨 일이요? 순의 어머니는 이장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이장님, 부탁이 있어요. 내일 사람들 좀 모아주세요. 이장이 놀랍니다. 사람들을요? 왜요? 순의 어머니가 설명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이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마을 회관에 모이라고 할게요. 순의 어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이장이 나간 후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꺼내봅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냅니다. 다음 날 오후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마을 주민들, 교회 사람들, 친척들까지 모였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궁금해합니다. 순의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지. 회관 앞에는 재호와 설인의 차도 서 있습니다. 두 사람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순의 어머니가 단상에 섭니다. 마이크를 잡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단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건 제 결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순의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 땅이 개발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순의 어머니가 유언장을 들어 올립니다. 이것은 제 유언장입니다. 공증받은 법적 문서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재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엄마, 제발.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손을 듭니다. 조용히 해라. 내가 끝까지 말할 테니. 순의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전 아들에게 간을 이식해줬습니다. 제 목숨을 나눠줬습니다. 아들이 살 수 있다면 제 몸이 망가져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순의 어머니의 목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팠을 때 아들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을 구하지 못해 죽을 뻔했을 때 아들은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하지만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은 호텔에서 억대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기 싫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재호를 쳐다봅니다. 재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순의 어머니가 계속 말합니다. 며느리는 제게 전화해서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잔치에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요.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재산을 아들에게 주지 않기로요. 사람들이 술렁입니다. 순의 어머니가 유언장을 들어 올립니다. 저는 제 전 재산 50억 원 이상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회관이 술렁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재호가 앞으로 나옵니다. 엄마 안 돼요. 순의 어머니는 재호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왜 안 되니? 내 재산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니? 재호가 무릎을 꿇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설인도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의사 아들과 그 아내가 시골 마을 회관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니?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아니면 돈 때문이니? 재호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순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답을 알아. 너희는 돈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순의 어머니는 사람들을 둘러봅니다. 여러분, 이게 제 결정입니다. 저를 버린 아들이 아니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제 재산을 주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재호와 설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창백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단상에서 내려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합니다. 순의 씨,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존경합니다. 아이들이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순의 어머니는 사람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입니다. 교회 목사님도 다가옵니다. 순의 집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정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목사님께 고개를 숙입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경로당 할아버지들도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순의 씨, 대단하시오. 순의 어머니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웃습니다. 재호와 설이는 회관을 빠져나갑니다. 아무도 그들을 붙잡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쳐다볼 뿐입니다. 동정도 연민도 없는 눈빛입니다. 재호와 설이는 차에 올라타고 떠납니다. 마을을 벗어나는 차를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순의 어머니는 회관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입니다. 구름이 흘러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공기가 맑습니다. 가슴이 시원합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집으로 걸어갑니다. 집에 도착한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습니다. 유언장을 봅니다.
이제 이 유언장대로 모든 것이 진행될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유언장을 가슴에 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일을 하는구나.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며칠 후 군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군청을 방문합니다.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야죠.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줘야죠. 공무원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안에 보상금이 입금됩니다. 그러면 재단 설립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순의 어머니는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군청을 나서는 순의 어머니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순의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농가 밭이 보입니다. 곧 개발될 땅들입니다. 순의 어머니가 평생 가꾼 땅입니다. 이제 그 땅은 아이들의 미래가 될 겁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상금이 순의 어머니의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52억 원. 순의 어머니는 은행에서 통장을 받아듭니다. 평생 처음 보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순의 어머니는 담담합니다. 이 돈은 이미 순의 어머니의 것이 아니니까요. 아이들의 것이니까요. 며칠 후 재단 설립이 완료됩니다. 희망 장학재단. 순의 어머니는 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법무사가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어르신, 이제 본격적으로 장학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됐네요. 일주일 후 지역 신문 일면에 기사가 실립니다. 시골 어머니 50억 전 재산 기부. 불효한 자식들 빈손으로. 기사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 뉴스에도 나갑니다. 순의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이들이 큰 도움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재호와 설인에 대한 비난이 쏟아집니다. 의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나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재호가 운영하던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재호를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은 신뢰를 잃습니다. 대구에서 재호와 설인의 체면은 땅에 떨어집니다. 설인의 아버지 병원장도 실망합니다. 내 딸이 그런 며느리였다니. 설인은 친구들에게도 외면당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설인은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도 두렵습니다. 재호는 병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융자금도 갚지 못합니다.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겁니다. 재호는 텅 빈 병원에 앉아 후회합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도 명예도 신뢰도 모두 잃었습니다. 재호는 벽에 걸린 의사 면허증을 바라봅니다. 저 면허증을 따기 위해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야 생각납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한편 순의 어머니는 첫 번째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 20명입니다. 마을 회관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립니다. 순의 어머니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장학증서를 건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네, 할머니. 수여식이 끝나고 한 여자아이가 순의 어머니에게 다가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지수입니다. 할머니, 저 지수예요. 지수가 순의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근데 작년에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혼자예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할머니가 장학금 주셔서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어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절대 배신하지 않을게요. 할머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순의 어머니는 지수를 꽉 안아줍니다. 괜찮아, 지수야. 이제 할머니가 있잖니. 지수가 순의 어머니의 품에서 웁니다. 다른 아이들도 다가옵니다. 순의 어머니를 둘러쌉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회관을 가득 메웁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이 아이들이 순의 어머니의 진짜 자식들입니다. 혈연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자식들입니다. 며칠 후 순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는 돈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뜬 순의 어머니 곁에 지수가 앉아 있습니다. 할머니, 깨셨어요? 지수가 순의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제가 할머니 곁에 있어 드려야죠. 순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지수야. 지수가 순의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랑 같이요. 순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그럴게. 할머니가 지수 대학 가는 것도 봐야지. 몇 주 후 순의 어머니는 퇴원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순의 어머니, 쾌유를 축하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의 어머니는 마당에 섭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펴봅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다음 날 순의 어머니는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책가방을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20개의 책가방에 하나하나 이름표를 붙였습니다. 아이들이 와글와글 모입니다. 자, 받아라. 할머니가 너희 생각하며 준비한 거야. 아이들이 책가방을 받아듭니다. 와, 할머니. 감사해요. 순의 어머니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아이들에 둘러싸여 웃는 순의 어머니. 찰칵. 사진이 찍힙니다. 순의 어머니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진짜 행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해가 집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봅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답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하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안함입니다. 진짜 평안함입니다. 순의 어머니는 일어나 마당을 걷습니다. 굽은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섭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합니다. 순의 어머니는 별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여보,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날 지켜줘서. 그리고 이제 걱정 마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마당 한쪽에서 지수가 책가방을 메고 손을 흔듭니다. 할머니, 내일 학교 갈 때 이거 메고 갈게요. 순의 어머니는 지수를 향해 웃습니다. 그래, 우리 지수. 조심히 다녀와라. 지수가 뛰어와 순의 어머니를 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순의 어머니는 지수를 꼭 안아줍니다. 밤하늘의 별이 더욱 밝게 빛납니다. 순의 어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이 저 별 중 하나가 되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외롭지도 않습니다. 순의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순의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으로 넘어갑니다. 순의 어머니는 눈을 감습니다. 귓가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중얼거립니다. 나는 이제 진짜 어머니가 됐어. 진짜 사랑을 주고받는 어머니가 됐어. 순의 어머니의 뒷모습에는 존엄과 해방이 빛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한 아들에게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돈이 아닌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순의 어머니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